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1심 판결에 어떤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언론 할 것 없이 일제히 떠들고 있죠. 국힘당은 이때다 싶어갖고 뭐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명태균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덮을 줄 알고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제가 왜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는 이재명 당대표를 살릴 수밖에 없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물론 걔네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 당대표는 죽지 않았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요 진짜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가 검수 원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만들어놨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위법적으로 이게 사실상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불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증교사를 사실상 검찰이 수사한 거예요. 이거를 지는 검수 원복이라고 해갖고 지가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행령을 만들어갖고 위증교사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거는 지가 지 무덤 파는 거예요. 검수 원복 때문에 이재명 위증교사를 수사했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검찰한테 수사권도 없는 거를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준석이가 윤석열이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준석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이가 당대표였고 지방선거랑 재보선에서 본인이 사실상 총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연맥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명태균의 말이 자꾸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그거를 면하려고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 가지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준석 기자가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진짜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당대표일 때 여러 가지 공천 개입했던 것들을 증거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까면 되는 거거든요. 지한테 불똥 옮기는 거 차단하려고 그냥 어설프게 까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렸지만 경북대 교수님들도 윤석열 해고 지금 박근혜 때에 비해서 2배가 넘는 탄핵 서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대 대구대 교수 시국선언에 이어서 경북대 교수님들도 오늘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TK에서도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명태균 녹취록으로 오늘 민주당이 깠는데 이거 민주당이가 하나하나 까면서 살라미 전술은 좋지만 민주당 바로 이거 특검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태균의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예요. 2주인데 2주 안에 검찰이 지금 뭔가를 수사하는 척 계속 하잖아요. 명태균 구속시키고 명태균 무슨 휴대폰 포렌식 했다라고 하고 쇼하고 그런데 민주당 이런 거에 좌고우면을 지금 검찰은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당은 명태균 김건희 총선 이거는 바로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오늘 깐 명태균 녹취록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한홍이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건희에게 얘기했더니 김건희가 오빠 지금 윤한홍 시키면 안 된대 알았지? 예, 그렇게 명태균 말에 의해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당했어요, 여러분들. 뭘 당했냐면 국힘당의 언론 플레이에 민주당이 당했어요. 요거는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민주진영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 주최로 1차, 2차, 3차까지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때 국힘당과 한동훈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이재명 재판 불복 사법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그 집회를 폄훼했거든요. 그 집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집회는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탄핵하라 그런 현 정부의 국정을 비판하는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임을 잘 짜갖고 한동훈이나 국힘당이 검사 탄핵을 시키면서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법부를 민주당이 밖에서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윤석열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과 윤석열 탄핵에 관한 거였는데 이거를 프레임을 사법부 압박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사법부한테 제가 보면 좋은 어떤 영향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과감해져야 돼요.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국힘당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TF를 만들어서 2심에 3개월, 공직선거법은 원래대로 하면 2심 3개월, 33개월이에요. 대법원 선고까지 3개월이라서 내년 6월이면 대법원 선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물론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양측 변호인단이 자료 제출을 하면서 딜레이는 시킬 수 있겠죠. 지금 한동훈이는 오히려 한동훈이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국힘당이 2심은 3개월 안에 공직선거법은 어떤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어떤 판결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TF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딴 거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 빠르냐,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2심 선고가 빠르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때에 비교해서도 지금 엄청난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 실책과 국정농단이 나오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오히려 탄핵의 촛불이나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지 않죠.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검찰이 사실상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재의 이창수나 심우정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믿잖아요. 김건희 특검만 딱 여러분들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진짜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과 여태까지 공천 개입과 모든 게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 현재의 특검이 아닌 검찰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언론과 이쪽은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특검이 가장 지금은 제가 보면 승부수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도 지금 탄핵 촛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을 관철을 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좀 괜찮겠지 하면 너무 아니란데, 지금 사법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대1 국힘당 의원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하든지,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제대로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총선 개입, 그 다음에 윤석열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을 밝혀내야만 이 정부를 빨리 조기종식 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정부를 1년이라도 조기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시간 싸움이에요. 만드는 다음에 딴 거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해버리면 돼요.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도중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갖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 무효나 어떤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을 검찰이나 재판정에서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해요. 제가 보면 이거는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특검 윤석열 조기 하야를 퇴진을 시켜야만 지금 명백하거든요. 저쪽은 그냥 이재명 죽이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유일한 판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정적 죽이기에 2년 반 동안 올인하는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판사, 검사 이런 놈들이 어떻게 이런 정부 처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높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면 국정농단이 나타나면 광장에서는 탄핵을 외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제대로 탄핵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는 윤석열에게 개헌 그리고 조기 사퇴를 압박을 할 수 있죠. 탄핵이 먼저 갈고 그 다음에 개헌과 조기 사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돼요. 탄핵이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가장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은 김건희 특검이 관철돼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관철되지 않으면 특검이 검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죄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뭔가 여기저기서 녹취록은 터지고 이것저것 막 터지지만 한 방이 없어 보이는 게 검찰을 윤석열이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건 봐도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 죽이려고 대선 끝나자마자 마음먹고 덤벼들었잖아요. 거기에 한동훈이가 이제 갑자기 요즘 오버하기 시작하죠. 오버하지 않겠다던 한동훈이가 8분 넘게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고, 이재명 당대표님의 선거법 판결에 백현동 사건도 사실상 유죄 난 것이라 그러고 위진교사는 뭐 법정 구속에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저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만 바라보면서 11월을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명 당대표 사건과 김건희 국정농단과는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선고가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물러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상 폭망하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국정 지지도는 더 추락을 하고 사실상 동력 없는, 국정 운영에 동력도 없는 무능한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국정 쇄신을 한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이는 특별감찰관을 설치한다면서 혼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다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가 나오니까 일제히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에 여당 국정 쇄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야당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죽이하면 본인들의 국정 동력이 살아나냐 이거죠. 제 말은. 결국은요, 얘네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특검이 있는 한 이재명 당대표는 그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런데 김건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제가 이번에 이재명, 왜 이렇게 조명이 너무 밝다. 얘가 지금 조명이요, 어쩔 때는 밝아졌다 어쩔 때는 약해졌다, 자기 마음이에요. 조명이 자기가 마음이에요. 내가 조절이 안 돼. 지 마음이야. 네, 일단 1심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보고 일제히 정적 죽이기다, 사법부의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되고, 사실상 죽이려고 마음먹은 검찰이 이거는 사법부도 동조를 해서 이건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발언으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이긴 것도 아닌데 죽인 사례가 있었나라고 하면 그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님이 비 오는 와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얻으셨죠?
이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민주당은 딴 거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민주당 10월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야당의 시간이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10월은 제가 야당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가 없지만 또 위기는 한 번 온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이다. 지난 9월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 구속시키려고 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공중분해될 것 같은 위기가 왔었는데 결국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갖고 윤석열의 지지율 10%까지 끌어내리는 기염을 터했고, 결국은 정치라는 건 위기가 오면 또다시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좀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1심 판결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사법 리스크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저쪽에서 반격을 가할 때는요, 방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세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역풍 타령하면서 맨날 민주당이 질질 끌려갔던 거는요, 싸우지 않을까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이 조금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면요,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 꺼내고 김건희 특검을 또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응? 싸울 때 뭔가 하나 자꾸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정치는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없어요. 국힘당은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김건희 특검 받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집권 3년 차에 이제 임기 반환점 돈 대통령에게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웬만하면 옛날엔 탄핵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역풍 맞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였어요, 탄핵이.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 같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공천 개입은 탄핵감이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시간 싸움이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 많이 분석하는 거 많이 들었죠. 제가 핵심만 딱딱 얘기해 줄게요.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지금부터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유죄 판결은 1심에서 법원이 뭘 받나, 그리고 2심에 뭘 준비해야 되나, 가장 현실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딴 거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판결이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떻게 보면 법정 최고형을 제가 보면 넘어서는 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충만 알지 말고 딱 요거 듣고 요게 잘못됐다라고 생각. 일단 유죄를 선고했죠. 저는 일단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유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냐면요, 만약에 설령 유죄라고 해도 이거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자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냐, 여러분들 이 사건은 김문기 씨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백현동과의 관련된 문제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잘 아시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백현동 문제예요. 그러면 김문기 씨 전 성남시 공무원이었잖아요. 이 김문기 씨와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판사들이 유추해서 그런 거예요. 즉 박수영, 즉 국힘당의 박수영 의원이 그 당시에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클로즈업 해갖고 4명만 사진 찍은 걸로 부분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거는 조작된 거다. 원래는 10명이 찍었다. 전체적인 워딩은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4명만 찍은 걸로 저거는 조작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을 했더니, 재판부가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그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4명만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로 유추 해석을 한 거예요. 유추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유죄를 때린 거예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때렸어요. 응?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는 허위로 판단을 했어요. 아는데 모른다라고 하면서 허위로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10명이 단체 사진 찍은 걸 박수영 의원이 4명으로 조작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 박수영 의원이 사진을 보면서 저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재판부는 이거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왜 재판부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왜 재판부가 그걸 유추를 합니까? 그거는 가장 잘못돼서 저는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왜 판사가 유추를 해서 유죄를 선고하냐고요. 그쵸?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유죄 판결을 때린 거예요. 이게 김문기 사건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쟁점이었다가 그러면 이 골프 사진은 뭐냐, 같이 단체로 찍은 거. 근데 그 단체 사진을 이재명 당대표가 봤더니 골프 사진이 4명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은 잘못 조작된 거다라고 했더니 판사가 골프를 안 쳤다는 거냐, 내가 언제 안 쳤다 그랬냐, 안 쳤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조작서. 그래서 유죄,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백현동 발언은 더 웃겨요. 이 백현동 발언은 뭐냐면 2021년도 경기도청 국정감사였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대표께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나와갖고 그 당시에 국토위 국정감사 중에 백현동 개발의 경위에 대해서 국힘당이 그 당시에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예요. 압박을. 이재명 당대표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 게 허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재판부가 이재명 당대표가 압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허위라고 얘기하냐? 진짜 재판부가 판단을 하려면 그 당시에 국감 자료의 발언 자료를 다 봐야 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발언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저는 2심에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짚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2심 가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발언한 거잖아. 국정감사에서. 이게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9조 3항이라고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제9조 3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게 돼 있어요. 이걸 주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돼 있어요.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국회법에서 위증이나 어떤 그런 처벌,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제기하는 처벌 외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직선거법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거는 오히려 위법한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판사가 오히려 국회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해서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는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판사가 규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거고요. 그쵸?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공직선거법으로 걸어버렸는데 판사가 이거는 국회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줘야죠. 이거는 2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언 중에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압박을 느꼈다가 허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거는 민주당 변호인단들 잘해야 되는 게, 성남시 공무원 중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부터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는 국토부 측이 협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 외에는 그 어떤 공무원들도 협박받은 적이 없는데 왜 너만 협박받았다고 했냐, 그러니까 너는 허위사실이다, 이게 재판부예요. 근데 국감장에서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여러분들 이게 검사들이 제출한 것만 봐서 그러죠, 이 제대로 된 재판부면요, 이때 백현동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5개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성남시의 5개의 공공부지를 박근혜 정부에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라고 하면서 공공부지를 각 시도시사에 만드는 게 의무조항이다라고 하면서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요. 근데 검찰과 재판부는 백현동만 딱 집어서 얘기해요.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등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성남시에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국감장에서 증언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백현동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에 공공기관을 5개나 지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가 백현동이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협박받았다 그랬어요. 협박받은 거는요, 과장일 수는 있죠. 압박과 협박 차이입니다. 위에서 행자부 공무원이, 사실상 예산과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 행자부가 기초단체에게 이거 공공부지 이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얘기하면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이 나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압박을 받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웃긴 거는 요걸 얘기해야 돼요.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아무도 국토부의 협박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일개 공무원들은 위에서 행자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압박하지 않아요. 이거는 웬만큼 일 처리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장 말 한마디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일개 대리한테 이거 승인해 라고 그 사람한테 뭐하러 압박을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말단 공무원한테 국토부가 무슨 협박을 하겠냐고요. 위에 힘있는 결정권자들에게 압박을 가하죠. 괜히 이 사람들한테 협박 가한다고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결정권도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빨리 부지 선정해갖고 올려라, 이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대표인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지 않지요. 말 같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최고형이 나왔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고형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괘씸죄다,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이 왜 반성을 합니까? 여러분들 법정에서는요, 내가 죄를 인정을 하면 참회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형의 기준이고.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반성을 합니까? 안 그래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반성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반성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반성이 없고 소극적이었고 뭐 형사처벌에 뭐 전력이 있었다. 아니, 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왜 반성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고요. 그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연히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양형 기준을 저는 벗어난 선거예요. 왜 그러냐면 징역 2년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에서도 최고형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당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21년도에 국회에서 발언한 게 대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2021년도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게 대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대선 토론에서 얘기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에 나가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걸 공직선거법을 걸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에 민의에 영향을 끼쳤다? 민의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 당선돼야죠. 선거에 끼친 영향도 없어요.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었으면 당선이 되셨겠죠. 선거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셨어요. 근데 최고형을 한다? 그러면 최은순, 김건희 주식투자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거는 당선까지 됐는데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라고 형사 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냥 면제를 해주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2심, 여러분들 우리가 2심에서 뭘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냐면요, 이제 쟁점을 다시 봐야 되죠. 2심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리 해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소심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진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는 검찰이 짜집기한 판단만 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 말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말을 유추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서 판결하는 일은 없더, 법리 해석만 하니까 1심 같이 유추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1심은 판사의 재량대로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유추를 할 수 있지만 2심에서는 유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녹취록이나 증언들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5일 위증교사,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도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죄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라 그래서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녹취록을 들어보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쵸?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위증교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전체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냐, 내가 기억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이런 게 아니었나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게 법정에 가서는 검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그 당시에 그 김진성 씨랑 나눈 대화가 자기가 했던 발언이나 김진성 씨가 기억하는 내용의 발언이 같나 알아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쵸?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하는 달라는 거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증교사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증교사의 핵심. 이걸 위증교사로 볼 것이냐 위증교사로 안 볼 것이냐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고의성. 이재명 당대표가 고의적으로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고의적으로 했냐 안 했냐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 교사를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증을 시켜서 검사를 속이거나 재판부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 어디도 없고 그냥 우리 위증 교사는 고의적으로 진술자를 회유하거나 짜고 사실상 뒤에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달라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는 고의성도 없고 목적도 없었다.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탄원서 막 100만 명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하는데 많은 법관들이나 변호인단들이 얘기하는 건 탄원서 제출은 유무죄 판단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왜냐하면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부분이고 탄원서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처음에 정리가 좀 되셨죠. 이제 어디 가서 이재명 당대표 유죄냐 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까불면 김문기 씨와의 문제는 10명에서 골프를 치러 가서 해외에 시찰 가서 10명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국힘당 의원이 조작으로 4명만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길래 저거는 사진은 조작됐다라고 얘기했더니 판사 마음대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거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유추를 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무죄를 판결했지만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 두 번째, 백현동 문제를 압박을 느꼈다. 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면서 재판이 이것도 유죄로 봤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제시한 것은 백현동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5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의무적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5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에게 행자부가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공문도 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압박과 협박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러다 보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1심에서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런 1심에 어이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5일 있을 위증교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1심 판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죠. 그럼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는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이다.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교사나 위증의 어떤 그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목적이 이 사람을 회유해서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끔 하려고 그랬던 그 어떤 목적도 없다. 그쵸? 만약에 재판에 유리하게끔 그 증인을 회유하고 위증을 강요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문구를 카톡이나 뭘로 줬겠죠. 안 그래요?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뭔가를 줘서 내일 핵심은 이거니까 이대로 검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위증교사가 해당되지만 기억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김진성 씨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기억을 다 되짚어보고 맞춰본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만 그대로만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회유에 오히려 넘어가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당부를 한 거죠. 물어본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어본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일 위증교사의 판결은 고의성과 목적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성남시 사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재판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국민 반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딴 거 없어요.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 이재명 당대표 재판 늘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늘어뜨리겠죠. 변호인단이나 재판부나. 이거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이 빠르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재판이 빠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쪽은 어떻게든지 서두르려고 하겠죠. 저는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이 위증교사, 이거는 최종 대법원에 가도 제가 보면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2심이 잘못되더라도 우리에겐 3심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1심이야 검찰들이 주장하는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보지만 2심은 어떤 그 사건 자료만 검토하고 3심 특히 대법원에서는 가장 많이 여론에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1심 선고, 2심 선고, 3심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저는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요. 왜 그러면 1심에서 이렇게 과한 중형을 때렸냐. 이 새끼들은 이재명 당대표 대권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들의 총공격이에요. 만약에 150만 원 1심에서 선고되면 2심에서 감형돼 갖고 80만 원 정도 되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박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금고형 이상 징역형으로 때려 갖고 징역형을 맞으면요, 여러분들 10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10년. 왜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 죽이기에 총공격에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왜 징역형을 맞으면요 10년 피선거권 박탈되면요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뭐 5년 이하고, 이거는 일부러 징역형을 때려갖고 10년 때린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 3년 남았죠. 그럼 그 다음 대선 5년 남았죠. 그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나가려고 그러면 거의 1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대한민국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 사법부, 카르텔이 총동원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마나한 지금 재판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사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김건희 특검. 저는 김건희 특검이 터져야만, 특검에서 김건희의 온갖 비리가 터져 나와야만
이제 세상이 동요를 하고 언론이 더 크게 움직이고 조중동도 움직이고 이제 검찰은 무력화되고 저는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한동훈이가 계속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법부 압박용이다 촛불을 이거 계속 촛불을 비하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촛불을 들은 게 이재명 당대표 무죄다라고 하면서 촛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그 촛불을 왜곡을 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마치 이재명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한 그런 걸로 자꾸 저쪽에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쯤 말씀드릴게요.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다. 야당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진보당은 입장을 보류했죠. 진보당은 왜 입장을 보류하냐면요. 진보당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예전에 통진당, 민주노동당, 진보당은 원래 그런 정당입니다. 원래 민주당과 국힘당을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봐요. 왜 진보당은 입장을 보류하냐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양비론을 펼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당이 왜 입장 보류를 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반발입니다. 반발이에요. 제가 진보당이나 더 좌측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정당들에게 꼭 한마디 해드릴게요. 아무리 민주당이 국힘당과 양당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해도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 국민들이 더 생명과 안전감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진보 정치가 망하는 겁니다. 뭉칠 땐 뭉쳐줘야죠. 이런 가장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 피해를 봤던 정당이 어느 정당이에요? 지금 진보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아니에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정당까지 해산당했던 정당이 이런 사법적 정치적 판결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야지. 지네가 가장 사법부의 판결에 가장 피해자면서 그렇잖아요. 지네가 정당까지 해산당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 한마디로 정당이 해산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진보당이 입장을 보류한다고? 야비한 거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적과 싸울 때는 작은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싸울 땐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 제가 이제는 시간 싸움, 결국 김건희 특검 남아있다. 요거 자세한 거는 2부에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1부부터 얘기한 거, 2부부터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님 2심에 집중해야 할 것들, 그리고 1심 재판의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25일 날 유진교사에 아주 희망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한 게,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 작년에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기각시켰잖아요. 유창훈 판사가 기억나세요?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기각 사유에 유증교사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희망고문이 아니라 잘 듣고 얘기하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유창훈 판사가 기각시킬 때 위증교사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걸 왜곡해서 마치 유죄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위증교사는 이미 이거는 사건이 안 된다라고 이미 재판부에서 한번 소명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거꾸로 조선일보가 위증교사는 유죄로 봤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재판부의 인식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그거는
유창 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를 조선일보가 왜곡시켜갖고 재판부는 이미 그거는 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를 왜곡시켜갖고 재판부 인식을 유창 판사는 그거를 유죄로 봤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이미 전 영장실질심사 판사도 위증교사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 재판부도 그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이미 한번 다뤘던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5일 재판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저것들이 주장을 해도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이 됐다라고 유창훈 판사가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좀 특이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결국 김건희 특검이 남아있기에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쟤네들이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검찰이 조작을 하고 국정을 얘네들은 여러분들 저는 국힘당이 여기는 망한 정당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안 했지만 주말에 방송을 안 했지만 이렇게 다 유심히 봤어요. 마치 국힘당은 모든 본인들의 리스크가 해소된 것 같이 자기네들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것 같이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예요. 사람들은 이 불공정하고 김건희는 왜 수사받지 않지?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 원에 음식을 먹었는데도 150만 원의 어떤 그 벌금이 나오는데 김건희 윤석열은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해도 왜 특검을 안 받지?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심층 분석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동훈의 요구같이 과거에 친한계의 요구같이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받아놓고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은 정치적 사망이에요. 그쵸? 잘 들어보시면 만약에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받고 국정을 쇄신을 하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끝까지 김건희 특검을 못 받아요. 윤석열은 끝까지 김건희 특검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쟤네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니 뭐니 떠들어도 윤석열의 국정 동력은 없는 것이고 자네들은 김건희 특검의 아킬레스건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쟤네들은 국정의 어떤 이슈 전환을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받는 순간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하에 부인된 특검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도 똑같이 사법의 잣대에 수사를 받아라가 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구를 수사도 받지 않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국민의 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 어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응? 이재명 당대표만 때리는 여당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때리는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가봐야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계속 남는 건 뭐야? 윤석열 공천 개입 드러나고 있지요. 노골적으로. 김건희의 국정농단 아예 지금 명백하게 목소리까지 문자까지 카톡까지 다 드러나고 있죠. 사람들은 왜 김건희는 윤석열은 왜 수사 안 하냐는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힘당은 정말 정당 해산돼야 되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판결로 김건희 특검이 덮일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자체가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님 판결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 딴 데는 막 길게 얘기하지만 제가 왜 간략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끔 했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갖고 저 지랄을 떠는 겁니다. 야, 그 정도는 말할 수도 있지. 압박을 느낄 수도 있지. 누구나 쉽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응? 김문기 씨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됐다. 두 번째, 백현동 뿐만 아니라 5개의 그 당시에 성남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압박은 일반 공무원들이 압박을 왜 느낍니까? 말단 공무원들, 결정권이 없는 공무원들한테 왜 공문으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압박을 줄 필요가 없죠. 결국은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나 그 비서실에는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설명을 하고, 위증교사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이미 유창훈 판사가 이미 소명됐다라고 얘기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왜곡했다. 여러분들이 요걸 어디 가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왜 김건희 특검을 안 받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이런 걸 잘해갖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갖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패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얘네들은 야당이 그러니까 즉 사법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판결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리스크로 다시 국정을 반등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환호성을 질렀겠죠. 윤석열이랑 국힘당은.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지지율 10%대로 떨어지고 최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아예 돌아서고 세상은 여기저기서 대학가와 그 다음에 교수님들,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노동계 할 것 없이 전체가 이제 윤석열 하야라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윤석열이가 가장 궁핍한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이 일어나니까 잠시나마 박수는 칠 수 있겠죠. 위기를 벗어났다고.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덮이냐? 아니죠. 이게 이재명 당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라고 얘기 떠들면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났다 그래갖고 야, 민주당의 이재명이 나쁜 놈이었네 라고 하면서 광장에 촛불이 죽어들까요? 아니죠. 그건 착각입니다. 정권 규탄 장애 집회의 동력이 소진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정부가 정말 헛물을 켜는 것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은 어차피 시간 싸움이에요. 어차피 끌 수도 있는 시간이고 어차피 대법원에 30까지 가는 최종 선고까지 남아있는 거지만, 김건희 특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매일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요. 윤석열이 결국은 이 정권과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거든요. 그쵸? 정상적으로 하면 진짜 정적 제거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죽어도 못 받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그 어떤 사법 리스크가 됐던 사법부의 판단이 됐던 이재명 당대표는 건재한 겁니다. 못 건드려요. 그쵸? 이게 공직선거법이라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재판이라는 게요, 아무리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요
변호인단이 교체되면 또 자료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시간 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단이 제가 보면 조만간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추가 변호인단이라고 그러면 자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자료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요. 재판 날짜가 계속 딜레이 되고 얼마든지 뭐 한 번 더 재판을 공판 기일을 갖자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시기에 민주당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대여 강공투쟁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때 동력을 끊는다든가 민주당이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1심 판결에 의해서 주춤하면 안 돼요. 제발 이번에 민주당 관계자분들은 제 말 한 번만 들으십시오. 명태균 특검 바로 올리십시오. 지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당은 다시 국정 전환을 명태균 선거 공천 개입, 김건희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을 다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을 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김건희 사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따로 명태균 김건희 공천 논란 거기엔 윤석열까지 포함시켜갖고 특검 정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공천 국정농단 특검을 발의해야 됩니다. 계속 때려야 돼요. 계속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재판에서 진다고 변호인단이 위닝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죽이려고 맘먹고 들어온 재판부였어요. 1심 재판부는요. 그 어떤 소크라테스가 와갖고 변론을 해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2심에서 변호인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주장만 1심 재판부에서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하실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적은 김건희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축되지 말고 더 싸우라는 거예요. 더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 수박 얘기들 좀 해줄게요.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좀 알아봤죠. 신경도 안 쓰십니다. 걱정 안 한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했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박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니까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박들이 아무리 움직여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쟤네들이 언제 움직일 거냐면요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면 움직일 겁니다. 1심의 선고는요 쟤네들을 움직였다간 죽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1심 선고가 났는데 움직였다가는 쟤네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박들도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1심 판결이 났는데 수박들이 민주당 안에 비주류들이 법원을 공격하냐면 1심 판결을 가지고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적어도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와야지 마지막 대법원까지는 어떤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수박들이 공작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명계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 번만 물어봅시다. 비명계 여러분 중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이 만약에 만에 하나 박탈이 된다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당신들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뭐 삼김 총리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응?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당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미냐를 보지 당신들을 쳐다보지 않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만에 하나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면 우리는 이재명이 찍으라는 사람 찍지 너네같이 이상한 애들 대안을 찾지 않아. 이 바보들아.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진짜 멍청한 새끼들이 이재명만 없으면 니네가 민주당이 너면 니네가 무슨 이길 것 같아?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나라는 한번 작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총수를 제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나 대권 후보 돼. 알아? 이재명 당대표가 날 찍으면 나는 대권 후보야. 그 정도야. 니들은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당일을 뭐 고사를 지내고 니들이 아무리 연병을 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움직여. 응? 착각 좀 하지마.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진짜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당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누구를 후계자로 찍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그 사람 응원하지. 밖에 있던 뭐 김동연이니 누구니 그런 사람들 지지합니까? 팔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니들 안 돼. 그래서 그냥 경기도지사나 잘해. 김동연이 무슨 대권 후보야 니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응? 아유 진짜 나 이런 말까지 안 할라 그랬어. 이미 민주당은 나도 이렇게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정광석화 같이 민주당이 확 바뀌어버려갖고. 여러분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제일 장성철 소장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누군가 대통령을 만들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시 살아났었던 것이고 다시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되고 딴 놈들이 들어오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이재명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버티는 거예요. 제가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왜 여태까지 촛불행동을 비판하고 손혜원이나 소나무당 이 인간들을 비판했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요번에 제가 취재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주권당을 만들었고 촛불행동은 손혜원이는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뉴탐사를 자기네 메인 스피커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 공중분해되고 찐 진보 강한 애들 몇 명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괘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송영길을 영입하고 김남국이도 영입한다 그러고 그런 헛소리들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고 뭐 이종원으로부터 촛불 집회를 뺏어야 된다? 야 나는 촛불 집회 할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이재명만 없으면 진보가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강한 진보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일로 오고 수박들 말고 이재명 구속되는 순간 강성 민주당의 이재명 파는 소나무담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밖에서 정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럴싸했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 같으니까 정당을 만들어 놓고 다들 밖에서 이 나쁜 인간들. 왜 여러분들 진짜 이재명을 내가 옛날에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야 왜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밖에서 정당을 만드냐?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응? 제 말 기억해요? 야, 효자는 가출하지 않아. 왜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밖에서 정당을 만들어? 안에 들어와서 싸워야지, 인간들아. 어? 내가 그때 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부 저 밖에서 정당 만들려고 그러고 창당한다고 하는 인간들 전부 이재명 구속될 거를 기정사실화 했었대요. 진짜로.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부 탈당한다 그러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수박들이 이재명 구속시켰다라고 하면서 탈당하고 민주당 당원 공중분해 될 때 저것들이 줍줍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나리오였어. 그래서 미리 송영길이가 소나무당에 넘어가, 손혜원이랑 손잡고 소나무당에 넘어가 있었고, 다른 정당들은 더 강한 진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국민주권당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이재명 구속됐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민주당 우리야 이재명 당대표 금방 나올 거라고 하면서 지키겠지. 나는 지켜요. 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잠시 법정 구속됐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재명은 돌아올 거라고 나는 지켰겠지만 저것들은 그 생각을 했더라고.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건 기분 좋은 소리 얘기해 줄게요. 민주당은요. 지금 비명이냐 친명이냐가 의미가 없어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민주당에 지금 비명이냐 친명이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일극 체제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당심은 글로 향하는 것이고 이제는 비명이냐 반명이냐 세력 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비명이냐 친명이냐. 괜히 누군가가 비명인 척했다가 화살만 맞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중동이나 내일부터 이제 레거시 미디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예상을 해드릴까요?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와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촛불의 동력이 점점점 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방을 놓을 겁니다. 탄핵의 여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재명이 핍박당하면 당할수록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요. 반대편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 한 발짝 물러있던 사람들도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당하면요. 사람들은 야, 왜 이재명만 그렇게 당해? 왜 김혜경만 그렇게 당해? 그럼 김건희는? 윤석열은? 왜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여사는 당하고 김건희는 아예 수사도 안 받고 윤석열은 대놓고 공천 개입하고 지인 엄마랑 와이프 주가 조작했다고 해도 물론 대통령이니까 형사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야 걔네들이 얘기한 건 뭐가 돼?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는요 이 사건 갖고 윤석열이가 국정 지지도가 회복된다? 천만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왜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안 나오고 부정평가가 높은 줄 아세요? 응? 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재명이는 계속 부정평가가 높고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안 나올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이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없어요.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분석하고 민심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다들 전 검찰총장 검사라고 생각해요.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은 그 누구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그럼 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졌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권위와 신뢰예요. 권위와 신뢰. 윤석열에게는 권위는 있죠. 근데 그 권위가 퇴색돼서 고집으로 변하고 불통으로 보이는 것이고, 신뢰,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이가 이미지 포장을 잘해서 강골 검찰총장, 검사의 이미지는 있었죠. 그러나 김건희, 자기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와이프에는 그 누구보다도 치외법권인 나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윤석열은 바로 그 대통령의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권위와 신뢰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고, 그게 바로 지지율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냥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그냥 부정평가가 75%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에게는 그 어떤 것도 권위도 없고 신뢰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가 났다 그래갖고 야호, 우리에게는 이제 반등기가 있다. 지금 윤석열이가 잠시 25일까지 여러분들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25일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싸움을 할 때는요, 맞을 때 잘 맞아야 돼요. 싸움을 할 때 저쪽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 같다 그래갖고 미리 움츠려 들었다가 급소를 내주면 안 돼요. 우리가 1년 정도 야당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명태균, 그다음에 그 김남근이었나? 누구 그 녹취록이 터지면서 우리가 마구 두드려 패갖고 지지율 10%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우리가 마구 두드려 패갖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10%까지 떨어뜨려놨어요. 그건 우리 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공격이었어요. 지금은 25일까지 한 열흘은 맞는 시간이에요. 15일 재판, 25일 재판까지는 우리가 맞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맞을 것이냐. 공격의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바로 명태균 특검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여론을 좀 살피면서 민주당이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그렇잖아. 25일 재판도 우리가 사실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그 재판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을 때 잘 맞아야 돼요. 맞을 때 잘 맞으면 우리가 바로 명태균,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준석의 입에 의해서 이준석의 입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특검을 민주당이 좀 빠르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원래 그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한 번의 위기는 와요. 아무리 단일 대우를 해도 한 번의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번에 위기는 아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번에 민주당의 위기를 저는 걱정을 안 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는 사실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는 공방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기는 내부로부터 터지는 위기예요. 저는 민주당의 최대 위기는 작년 9월이었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그때는 거의 민주당이 공중분해가 될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부로부터 닥치는 위기는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내부가 똘똘 뭉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를 보면 민주당에서 어떤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내부 단속이 안 되거나 내부 단합이 저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어떠한 외부의 위기로부터 내부가 흔들리지 않냐? 1년 만에 수박들이 색깔이 다 파래졌어요. 그나마 빨갛던 새끼들은 다 날라갔고, 거의 파란 잠바 입고 안에 빨갛던 새끼들은 다 공천에서 날라갔고, 파란 잠바 입고 안에 그 약간 분홍 색깔이었던 애들은 점점 지금 하늘색까지 왔어요. 걔네들도 요즘 당심을 읽다 보니까 분홍 색깔 애들이 요즘 약간 하늘색까지 왔어요. 파래지진 않았는데 아예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그 수박이라는 소리가 지겨웠는지 요즘 걔네들이 거의 파란색깔은 안 돼도 하늘색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내부가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70년 전통의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뭐 박용진 할아버지가 뭐 박용진 뭐 드디어 꿈틀 그냥 맨날 꿈틀 박용진이 살 길은 용진 씨 제가 훈수 하나 더 줄게. 박용진 네가 살 길은 국힘당 가는 거야. 너도 그냥 변절자의 길을 가는 수밖에. 너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그 어떤 자리도 너는 들어올 데가 없어. 박용진 뭐 그 지금 요번에 공천 탈락한 수박들은 다시는 민주당이 탈당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니들은 공천 그 어떤 경선에서도 이기지 못해. 진짜로. 지금의 민주당은 진짜 당원 중심의 주권이 됐기 때문에 예전같이 대의원 갖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오늘 마지막 명강의 하나 해줄게. 수박들 다 듣고 있지?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 수박이 살 수 있는 길. 따단. 뭘까요? 수박이 살아남는 법. 따단.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수박이 살아날 수 있는 법. 아니야. 수박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들면 니들 들어올 수 있어. 진짜야.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면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만들 때 니들이 성심성의껏 다 하면 그 다음에 니들 들어올 수 있어. 왜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고 계속 무슨 사법 리스크니 계속 하면 내가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 20년 이상 이재명 안 놔줘. 내가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재명 될 때까지 지지한다고.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지금 민주당 당원들 그 분위기는 이재명 만약에 20년간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들 정치하려고 하면 이재명을 비판하지 말고 하루라도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야 돼. 아 진짜야 이건.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그 정도로 당원들이 단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응? 내가 이낙연 너한테도 예전에 사실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잖아. 저는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했었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이가 나타나고 제가 좆됐습니다. 이거잖아 이낙연. 이낙연이는 진짜 바보야. 이낙연이가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클린 경선을 하고 내 선거같이 이재명의 손을 막 들어주고 이재명 외치고 다녔으면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됐잖아? 그 다음은 이낙연의 시간이었어. 그쵸? 안 그래요? 이낙연이가 진짜 똑똑한 놈이면 자기가 대선 경선에서 깨지자마자 내 선거같이 이재명 손잡고 다니면서 이재명 외치고 대통령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이낙연 자리가 왔었어. 근데 이낙연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따위와는 제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접니다. 저는 수박의 대표 떨어질 낙엽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보면 진구 목소리랑은 좀 달려. 저희 시민 언론 돈 탐사에서는 저희 돈 탐사는 명품 탐사 돈 탐사 민주 진보의 뼈까지 저희가 또 하여튼 뭐라 그러죠? 뽕을 뽑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가 보면요 민주당 수박들이 쓸 자리는 없어요.
민주당 수박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정치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외부의 바람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단합해갖고 명태균 특검이니 국면 지금은 워낙 민주당이 들고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이 얼마 들고 있는 카드가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뭐 비주류가 움직이고 밖에서는 움직이겠지. 근데 원내 안에서 비주류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요. 밖에서 니네 아무리 움직여봐야 니네들 오히려 탈당하라고 목소리밖에 안 나와. 저는 그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기라고 느낄 때 기회로 알아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10여 년 동안 정치 분석을 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오고요. 지금 또다시 민주당이 이번에 한 1년 정도 기회를 잡은 건 뭐였죠?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갖고 공천 물갈이하고 총선 대승하고 여기저기서 국정농단 터짐으로써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런 승기를 잡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 이 위기가 왜 왔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얘기할게. 정치 내가 보는 관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나 이런 위기들이 온 거는요.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었겠지만 민주당이 뒤에서 1대1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만나서라도 8명을 꼬시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쵸?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두 번째라도 통과됐으면 이미 특검은 진행됐고 세상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이재명 당대표의 위기는 오지 않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윤석열이나 검찰이 사실상 이 정권을 보호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힘보다 더 셌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는 어떤 이런 장벽에 막혀갖고 민주당이 다시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다가 민주당이 사실 김건희 특검에 막혔잖아요. 지금 여러 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매번 막히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에 어떤 한 번의 그 리스크라는 위기가 오는 건데 또 이번에 위기가 잘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민주당은 공격거리가 너무 많죠. 그렇죠? 공격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봐도 명태균이 지금 계속 나불나불 대고 있고 김건희 여기저기서 국정농단하고 인사 개입하고 총선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에 나불나불 대면 윤석열이가 누구누구 어디 꽂아라 했다 총선 공천 개입 나오고 그냥 지금 나오는 자체가 다 탄핵감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 정권은 유일하게 검사들이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이 검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에요. 검찰은 검찰로 잡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든지 검찰을 잡을 때는 검찰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관철시키잖아요. 그 특검 덮었던 새끼들 검사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공화국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공화국은 좋은 표현이에요.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독재 국가죠. 공화국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쓰면 안 돼요. 검찰 독재 국가라고 쓰는 거예요. 공화정은 민심을 반영하는 걸 공화정이고 검찰은 검찰의 마음만 반영하기 때문에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뭐 제가 보면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재명 보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수박들은 이제는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면 죽는 거고 더 이제는 광장은 25일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제는 시간 싸움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결국은 임기 탄핵을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얘기한 게 탄핵을 제일 먼저 빨리 외쳐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 받으라가 아니라 이런 국정 동력 없는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빨리 민주당도 탄핵으로 전환을 하고 탄핵 압박을 해야지 국힘당도 그리고 국민들도 아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고 있구나 끝났나 보다 생각을 하면 물론 정략적으로 하는 건 있겠죠. 정략적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돼요. 두려움을 뚫고 탄핵을 외치면요, 이제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탄핵의 압박에 국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는 거예요. 탄핵의 시간이 가까우면 결국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 당할래, 어차피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직무 정지 기간에 저는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을 해놓고 직무 정지 기간에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임기 단축, 탄핵에 상관없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내 바람은 딴 게 아니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8명을 어떻게든지 해갖고 윤석열 탄핵시켜갖고 직무 정지시켜놓고, 그 직무 정지시킨 기간에 그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탄핵도 안 가놓고 임기 단축하면 저 인간이 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일단 탄핵을 해갖고 임기 단축,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고, 순서가 김건희 특검이든 명태균 특검이든 제발 검찰이 검찰을 때려잡을 수 있게끔 특검이 발의가 돼야 되고, 제발 그리고 특검 수정안 내지 마. 수정안 낸다 그래서 민주당 국힘당이 안 받아. 그 대법원장이 이상한 새끼 임명해갖고 누더기 특검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도저도 안 돼갖고 나중에 큰일 날라고. 특검 수정안 내지 말고 무조건 특검은 야당 추천목으로 남겨놓고. 안 그래요? 어설프게 대법원장이 어떤 윤석열이가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 특검을 추천하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특검 민주당이 물론 거부권은 있더라고 보니까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더기 되는 거야. 계속 이상한 또라이들만 계속 추천하면 아예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을 할 거야. 절대 안 돼. 수정한다 그래갖고 쟤네들이 받아줄 인간도 아니니까 어차피 정면 돌파하려고 그러면 민주당 안으로 계속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구성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